공사 중인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가 전철로 건설됩니다. 3년 후엔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 국민이 기금을 마련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종군 위안부 대책과 같이 역사의식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 오늘 나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여수의 한 윤활유 판매장에서 불이 나 건물 5개 동과 윤활유 2만 리터가 불탔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을 잇는 철도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부산을 잇는 경전선과 목포에서 보성으로 가는 남해안철도인데요. 이 남해안철도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최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를 타고 목포에서 부산을 가면 얼마나 걸릴까?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는 고속전철로 갈 수 있지만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난감합니다.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데 광주 송정에서 보성 그리고 순천까지 유독 광주와 전남 지역만 1930년에 지은 단선 비전철 구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림보 열차라는 오명 속에 무려 6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를 거치지 않고 목포에서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사업의 공정률은 63%. 남해안 철도도 전철화 사업이 병행되지 않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철도 건설과 전철화 사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철이 오갈 수 있는 남해안 철도는 보성에서부터는 경전선 구간으로 합류되는데 경전선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도 전철화가 된다면 목포에서 부산은 2시간 30분, 광주 송정에서 부산 역시 2시간에 오갈 수 있습니다. 남해안 시도의 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인 남해안 관광벨트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의 6대 시책 중에 하나인 블루 투어의 해양 관광 기반이 크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사업이 확정됐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전선의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의 전철화 사업 여부. 다음 달에 예비 타당성 통과 여부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와 목포를 오가는 직항로가 오늘 새로 취항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거도와 목포를 오가는 직항로가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쾌속선 한 척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수청은 기존 흑산도 경유항로에 이번 직항로 취향으로 하루 2번 왕복 운항이 가능해 가거도에 1일 생활권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 운항하는 가거도와 목포를 잇는 직항로는 가거도에서 오전 8시, 목포에서는 오후 2시 반에 출항하며 소요 예상 시간은 3시간 10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전범기업의 배상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인권재단을 만들어 한일 양국 관련 기업과 민간인들의 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대법원이 선고한 위자료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금액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었다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폐쇄한 화해치유재단에 묶인 위로금 60억 원을 위자료 충당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그 돈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15년도에 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참에 한꺼번에 떨이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 모임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일본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1년 전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권리마저 소멸시키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고야에서는 아직까지 나쁜 마음으로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할머니들을 어서 죽으라는 몇개 그런 마음 몇 개 안 들어갑니다. 시민단체들은 반성의 김이 없는 가해자를 위해 피해 당국이 나서 피해자를 청산하는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10건 가운데 3건은 겨울철에 발생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수의 한 윤활유 판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윤활유 2만 리터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기는 수십 미터 상공까지 퍼져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여수의 한 윤활유 판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 가구 판매장과 항로표지 제작업체 공장으로 번졌습니다. 놀란 매장 직원들과 일부 주민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막 펑펑 터진 소리가 나니까 가깝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 식구들 싹 인명피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먼저 배출하면서 우선 기중한 물건만 앞으로 몇 개 빼내라고. 바로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저희한테 덮치는 줄 알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게 불이 확 달라붙었고 암흑천지였고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우리 직원들 피해라 했고. 불은 건물 5개 동과 20리터들이 윤활유 1000통, 임야 16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건물부터 막고 다음에 집중방수해서 윤활유를 화재 진화하겠습니다. 윤활유 자체가 급격한 연소와 이런 검은 연기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나주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2동 4,20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공장 인근 숙소에 있던 직원 7명이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로 28살 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심야에 광주 광산구 지역 상가 4곳에 침입해 2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7월 말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진 씨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4개월 만인 지난 25일 강제 추방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안군이 축제식 새우 양식장 346곳에 배출수 수질 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90%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축제식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면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수 기준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201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91억 원이 늘어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출 부문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124억 원, LPG 배관방 구축 사업에 224억 원 등입니다. 생활 SOC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영암 3호 도서관이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일 개관합니다. 3호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과 함께 전자신문대 배치와 야외 운동기구 설치, 그리고 가족 이용자들을 위한 수유실 등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청년 일자리 사업 강화를 위해 전남 청년 네일로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참가자를 다음 달부터 모집합니다. 올해 3년째를 맞은 청년 네일로 사업은 22개 시군으로부터 수행기관을 모집한 뒤 청년 근로자에게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주면서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활동수당도 지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목포복지재단의 사랑의 밥차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올해 32차례 운영해 2만 명 가까운 어르신에게 점심 제공과 함께 임의용 봉사 등을 펼쳤고 자원봉사자 2,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고 내년 3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평화광장 앞바다에서의 갈치 낚시가 10여일 후 종료되는 가운데 17,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8월 하당 평화광장 앞바다와 영암 현대 3호 중공업 앞바다에 허가가 난 갈치 낚시를 위해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96척의 선박이 선상 낚시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낚시 허가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갈치 낚싯배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계속 진행됩니다. 목포였습니다.